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사범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주에 목이 없으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도 주시고 또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추나절과 추동절에 따라서 목이 없을 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춘하절 출생자들이 목이 없을 때는 내가 생각을 실질적으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어떤 상품이나 물건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전달하거나 지적 생각이나 재산, 나의 능력들을 바로 전달하는 형태로 쓰여진다고 말씀드렸고, 가을, 겨울에 목이 없을 경우가 경력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던 것들이 멈춰졌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제는 사주에 금이 없으면이란 주제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이전에 했던 사주에 목이 없는 경우와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은 이 기준점을 세우죠. 저희가 이렇게 이거 1년이라는 기준점을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반으로 쓱 가릅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춘절 그리고 하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 오른편에는 추절, 가을 그리고 동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추나 추동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서 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나 볼게요. 우리 기준점은 동지와 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은 동지 그리고 여기는 하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지라는 게 뭐예요? 음이 극에 달았다라는 뜻이고 하지라는 것은 양이 극에 달았다는 뜻이에요. 지극할 지자를 뜻합니다. 가장 음이 극에 달았으니까 동지 때는 아주 추운 거예요.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점점 추위가 이렇게 꺾이게 되고 더위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아직 땅속은 춥지만 일양이라고 해서 동지 이후부터 양의 기운이 땅속 깊은 곳에부터 조금씩 양의 기운이 커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부터 시작된 양의 기운이 하지에 가서 가장 높아진다, 절정에 이른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동지부터 하지까지를 춘절, 하절이라는 의미에서 양, 병화의 기운이 주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화의 기운이 주관한다는 뜻은 나무를 키우고 살린다는 뜻이에요. 탄생을 시킨다는 의미이고 지엽을 펼쳐서 번식한다는 의미이고 꽃을 피워서 개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지부터 다시 동지까지는 하지에 이미 양의 기운이 지극할 때예요. 가장 높을 때다. 그러면 이제 하지부터 음의 기운이 하나씩 점점 커질 때입니다. 그래서 동지까지 음의 기운이 가장 지극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하지 이후부터 일음이 생긴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음의 기운이 주관을 하게 될 때다라고 얘기해서 이때를 임수가 주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과 양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봄과 여름에는 목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계절이라면 가을과 겨울은 목을 죽여서 금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금이 만들어지겠죠. 봄에는 나무가 탄생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나무가 성장하듯이 가을에는 금이 탄생하고 겨울에는 그 금이 무르익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생장성멸, 태어나고 자라고 무르익고 거두어들인다라는 자연의 순환이 바로 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사주에 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금이라는 것은 열매와 결실을 뜻합니다. 목이 사람을 뜻한다면 금이라는 기운은 물건을 의미해요. 물건, 가치, 전문성을 뜻하고요. 특히 금은 제작,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행위가
이 금의 작용이에요. 특히 가을에는 만물, 백과가 다 익어가잖아요. 결실을 맺고 열매가 익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치 있는 상품이 막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거를 걷어다가 판매하고 전달하고 수익화를 시킨다라는 뜻의 금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금이라는 뜻은 실제적인 물건을 뜻합니다. 제작된 상품을 뜻하고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여기 하지라는 뜻은 정화라고 하는 뜨거운 불이 있다는 뜻이고요. 동지라고 하는 이 겨울에는 임수라고 하는 찬 바다와 같은 기운의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화로 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재련을 하게 돼요. 재련이라는 뜻은 물건을 만든다라는 뜻이 있고 숙련하고 숙달한다라는 뜻이 있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익숙해져서 전문가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능이에요. 나의 기술이에요. 예체능을 통한 전문성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예체능을 통한 전문성을 뜻하고 여기에는 금융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금이 있어야 나의 재능 가치를 실제화시키고 만들게 된다는 뜻이에요. 상품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물건화를 시킨다는 뜻인데 금이 없으면 화가 있는데 금이 없어. 그러면 기술력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두드리고 조작하고 해가지고 물건화시키고 상품화시키고 제작하고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때 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는 뜻입니다. 만들고 제작하고 생산하는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 되겠죠. 내가 실제적으로 물건을 안 만들면 됩니다. 나는 기술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이디어, 창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술력, 재능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마치 우리가 춘하절에 목이 없는 경우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괴수라고 하는 나의 정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을 잘 갖췄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목이라는 형태로 책에다가 알려주고 뭐 교육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내 생각과 아이디어를 그대로 전달하는 실제가 아닌 생각을 전달하는 형태가 맞다면 정화는 기술력이니까 창작력,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예체능, 기술 능력, 금융 능력 이런 것들을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다. 나는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기술력을 전달하고 재능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물건화시키고 상품화시키고 제품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도록 해라, 협력하도록 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임수라고 한 바다와 같은 큰 물을 만나서 가치를 5대양 6대주로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비행기로 또 배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알리고 전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실질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에서 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재능만 갖고 있어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금이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겠죠. 금이 없다면은 내가 금이 있는 사람 혹은 금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춘하절에 금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서 금이라는 뜻은 신금과 경금을 의미를 하는데 경금이라는 것은 내가 훗날 올라가야 될 지위의 상승을 뜻하고 신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 세대로부터 전달받고 이어져 내려온 과거와 역사와 철학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생각과 사상을 내가 전달받고 부모의 뜻이나 조상의 유지를 받들게 되고 물질적인 후원이 내가 선대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나한테까지 전달된 거니까 혜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추동절에 목이 없으면 이어져 내려왔던 경험들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춘하절에 금이 없다면은 내가 이어져 내려온 게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걸 뜻하죠. 하다가 지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춘하절에 금이 없으면 가다가 지쳤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무를 크게 성장하려면 그만큼 큰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한 번 빨아먹고 없어질 게 아니라 이 양분이 내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뒷받침해서 물이 끊기지 않도록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수원이라고 합니다. 수원이 있으면은 금이라는 수원은 나의 물이 충분히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끊이지 않고 보충해 주는 걸 뜻해요. 근데 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나무가 크다 말겠죠. 물이 부족해지니까 성장하다가 말겠죠. 저기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도 탈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형태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 추동절에 목이 없으면은 경력 과정이 중단됐으니까 다시 시작해라라는 말처럼 내가 공부하던 게 지식적인 게 실력을 만들던 게 부족했으니까 춘하절에 금이 부족하면은 재교육을 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절에 경금 같은 경우가 없게 되면은 내가 막 성장하고 사람들과 열심히 살아가면서 서로 이기고 지고 지지고 볶고 막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지위도 만들고 하다가 목적성이 금이라고 내가 여기에서 머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진 것과도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하절생리, 경금이라는 게 부족하다 하면은 내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는 마음이 좀 없는 건 거예요. 여기서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막 악착같이 살고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뭐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그러한 건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추절과 동절에 금이 없다. 특히 가을에 태어나서 금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물건화를 제작하거나 생산하지 못했다는 뜻인 거고,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 추분 이후에 겨울에 신금이라고 하는 금이 없다라는 뜻은 내가 상품화시키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금은 제품이기도 하고 상품이기도 한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위탁해라, 위임시켜라. 그런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살아라. 나는 창작력, 아이디어, 재능, 기술력, 예체능 능력, 금융 능력을 잘 개발해서 활용해라. 실제적으로 노가다 뛰지 말아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선비 같고 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생각만 있고 실제되는 건 없어. 말만 번지르르 하고 뭐가 실천력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춘하절, 특히 춘절에 신금이라고 하는 금생수가 부족하면 지식이 익히다 말았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력 부족한 걸 느낄 거 아닙니까? 공부하다 말았으니까. 그럴 때는 재교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지식 분야에서 기술 분야로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막 책만 파서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맞게 해야 되는구나. 기술력을 발휘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서 보통 춘절에 금이 부족해서 수가 약해지면은 이제 지식적인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걸로, 현장적인 걸로, 뭐 토목, 건설, 건축 분야로 이렇게 변화되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절에 경금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모범을 보이고 전체를 총괄하고 통솔하려는 마음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면 경쟁력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낮춰서 우리 보통 이제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임원들 수명은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임원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오래도록 다니시면 또 그것도 하나의 행복 아닙니까? 임원 달고 사장 되고 하면 막 얼마나 치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압력 받고 합니까? 뭐 당연히 돈은 더 많이 벌겠지만
그 어느 게 좋지 나쁘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경금이 있다면 한번 더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뜻을 좀 높게 새겨야 돼요. 그런 분들은 흔히 우리가 그 말단부터 이렇게 크게 들 사람은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할 때도 막 일을 피해서 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죠. 왜? 나는 이 조직의 리더가 될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하고 내가 더 하고 더 성취를 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사람들과 협력하고 협의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리더십과 모범을 보이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죠. 그런 사람들은 말단이어도 딱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금이 있다면 좀 더 높은 목적을 갖고 비전을 세우는 것을 또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주에 금의 기운이 없을 때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가을생과 겨울생에게 금이 없다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제작과 생산하는 것보다 창작력과 기술력, 재능성을 더 돋보이도록 하는 방향이고 춘절, 하절에 금이 없다는 것은 지속력, 꾸준함, 인내심이 부족해서 내가 끝까지 만들지 못했으니 재교육해야 된다는 부분과 또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협력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생기는 것만으로도 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금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가 갖게 된다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주에 내 오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다 보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옳고 나쁘다 보다 다르다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내 가치를 더 잘 살펴서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금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 목이 없는 사주와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 사주를 이해하고 오행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조금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 공부를 이렇게 있으면 좋다, 없으면 안 된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도움될 수 있는 형태로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많은 신청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